부가가치세 관련 서식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관련된 서식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두 번째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 순서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식 중에 하나예요. 이번 시간에 제가 정확한 이론적 토대까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죠. 혹은 차감한다는 거는 공제라는 뜻이에요. 자, 공제라는 거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자신의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그거를 갖다 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즉 과세사업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10% 과세하는 거랑 빵 프로 과세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나 불공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 혹은 차감받지 못하죠.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이 없다든지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죠. 자, 각주가 있는데요. 자, 공제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않게 되면 납부세액, 즉 세금이 늘어나요. 그죠? 예를 들어 나의 매출세액이 요번에 3개월 동안 10만원이었는데 매입세액 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9만원으로 계산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요 매입세액을 차감, 즉 공제해주지 않게 되면, 자, 나의 세금은, 자, 만원을 공제해주지 않으니까, 즉 빼주지 않으니까 그대로 10만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이런 식으로 차감하지 않게 되면, 즉 공제하지 않게 되면, 즉 불공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따라서 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 자, 전부 불공제하는 것과 일부 불공제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하단에 지금 우리 메뉴를 넣어놨는데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단에 있는 걸 탭이라고 그러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그 다음에 나머지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재계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안분, 정산, 재계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거는 전부 불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불공 사유들이 밑에 쭉 보이죠. 이런 불공 사유가 주어지면 단순하게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부 불공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입세액이 10만원이다. 그냥 전부 불공제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10만원 쭉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일부 불공제 한다는 얘기는 요 10만원을 두 개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공제해주고 일부는 불공제해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전부 불공제하는 부분이랑 크게 두 가지로, 일부만 불공제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학습 요령.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 지금까지 학습했던 불공 매입분 거래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 제시된 불공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게 풀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다, 비업용 소형 수용차를 샀다. 그러면은 매수는 한 장이라 치고 1000만원짜리 차를 사왔으면은 이렇게 매입세액은 100만원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있다. 거래처에다 10만원짜리 선물을 줬다. 그러면 10만원, 세금은 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 매입세액을 나눠주는 걸 안분, 정산, 재계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의 일부를 불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재계산 탭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겁나게 학습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매입세액을 안분, 정산, 재계산 막 이렇게 부르는데, 자, 지금은 단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부를 불공제한다더라. 매입세액 일부를 불공제한다더라. 자, 우리 겸용사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자인 사장님이겠죠. 그래서 과세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면세사업도 같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과세랑 면세사업을 겸해서 영위하고 있어요. 둘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제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일단 과세사업에 쓰려고 어떤 제어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매출세액에서 얘를 차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차감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해당 제어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불분명해요. 자, 이 물건을 과세사업에다 쓰고 면세사업에도 공통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해줄 거냐 말 거냐. 자, 공통매입세액의 개념. 제가 예전에 버스에다가 지갑을 두고 내려가지고 버스에 내렸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겁나 수소문해가지고 그 차고지를 겁나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냥 도로변에 그냥 공터예요. 공터. 옆에는 막 풀이 자라고 있어요. 풀이 다 자라고 있어요. 그냥 공터에 이렇게 있어요. 공터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행히 제가 지갑을 찾았어요.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돼가지고 사무실이 뭐 3개 정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관하고 있던 거를 잘 찾았고요. 한쪽에는 뭐 세차하는 거, 버스 세차하는 곳이 있고 각종 공구나 이런 것들이 쫙 막 진열돼 있더라고요. 엄청 크게. 자, 저는 지갑을 찾고서 다행이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 버스가 이렇게 쫙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버스들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우등고속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거는 그냥 고속버스라고만 써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냥 고속버스는 그냥 빠른 버스이기 때문에 면세고요. 그 다음에 우등고속버스는 과세예요. 그리고 10% 붙는 우등이나 프리미엄 고속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날 버스를 수리하는 기계를 하나 사왔어요. 자, 버스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겁나 고치는 기계를 하나 사왔어요. 자, 금액은 1000만원이었어요. 근데 면세가 아닌 이상 부가세가 붙죠. 매입세액이 100만원 발생했어요. 자, 우리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해주죠. 그러나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이에요. 불공제. 자, 이 1000만원짜리 버스 수리기계 요거를 공통사용제외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같이 쓰려고 이렇게 공통사용제를 사오면서 그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과세사업에만 쓸 거라면은 당연히 공제해주고 면세사업에만 쓸 거라면은 불공제해주면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다 놓고서 우등고속버스도 고치고 그냥 고속버스도 고치고 공통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 공제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00만원 양쪽 동시에 사용하니까 공제해줘야 될 거냐? 자, 우리 법의 입장은 공통매입세액은 전부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다. 오, 땡큐. 자, 매출세액에서 더 많이 빼주면 좋은 거니까 전부 빼줘요?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다만 기다려. 다만 면세 부분은 겁나 불공제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 통 크게 내가 전부 다 공제해줄게. 이게 세법의 원칙이라서요. 공통매입세액은 전부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면세 부분은 불공제. 야, 너 면세 사업은 요만큼인데 요만큼은 불공제. 결론은 뭐예요? 저 전부 공제하지만 요만큼은 불공제한다는 거죠? 공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과세 부분만큼은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 면세 부분만큼은 불공제해준다는 거니까 전부 공제해준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어차피 요 비율만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면세 부분을 불공제하기 때문에 밑에 각주 보시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면세 부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매입세 공제하고 면세 부분은 불공제한다. 근데 방금 전에 그 면적을 나눴는데 그 면적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차량 대수로 나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각주 결국 과세와 면세 사업의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각 부분의 공급가액, 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겁나 구분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사례를 볼게요. 자, 사례. 우등고속버스와 고속버스 사업을 겸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겸용사업자 A씨는 X1년 1기 예정 1월부터 3월인데요. 신고기간에 공통사용자와인 버스를 수리하는 기계를 3천만원. 자, 버스 별도에 구입하였다. 세금은 300만원이죠. 매입세액.
자, 해당 공통매입세 300만원, 공제분과 불공제분은 얼마인가? 즉 이렇게 버스 차고지를 그린 다음에, 자, 우등고속이냐, 즉 과세냐, 그냥 고속이냐, 즉 면세냐, 요거를 겁나게 나눠보라는 것이죠. 자, 공통매입세액은 300만원. 자, 우리 매출액 비율로 간다 그랬어요. 자, 요 총 300만원 중에서 일부는 공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불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비율로? 매출액 비율로. 단 1기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매출액은 4억원, 면세 매출액은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 면세 매출을 겁나 조금 했네요. 여기가 4억원이고 여기 1억원이죠. 그럼 전체 총 매출액은 얼마예요? 총 매출액은 5억이죠. 그래서 요 공통매입세액 300만원 중에서, 자, 그래서 요거를 공제할 부분과 불공제할 부분으로 겁나게 나누면 되는데, 사실 공제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바도 아니고 프로그램 입력도 안 하고, 프로그램에는 우리 면세 부분을 입력한다고 그랬죠. 즉 불공제되는 요 부분만 계산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자, 전체 300만원 공통매입세액 곱하기 총 5억분의 자,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매출액 1억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불공제될 매입세액이 겁나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체 300만원 중에서 60만원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고, 반대로 공제되는 부분은 24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핵심은 이 불공제분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절대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이거 암기해가지고 갱신이 맞추고 막 이러는데 그럴 부분이 아니다. 자, 메뉴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사업자의 매입세액의 일부를 불공제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하 내용 모두 불공제해야 되는, 즉 면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웬 각추? 자, 용어 정리 하나만 할게요. 자,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자, 우리 버스를 수리하는 기계를 예정 때 사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분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 때 사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산한다 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 확정 때, 내가 버스 수리기계를 사온 과세기간 이후에는 확정 때마다 그냥 재계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참고로 얘는 감가상각 자산만 한다는 거.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자. 만약에 내가 버스에 넣으려고 기름을 사왔다. 그런 거는 재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 같은 건. 그 다음에 뭐 버스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뭐 자잘한 부품들 있죠? 그런 것도 그냥 다 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재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버스 수리하는 기계 장치라든지 막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 자산은 재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되고, 자, 이제 예정되는 안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작성 요령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급가의 기준을 선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세랑 면세 그 면적을 나눌 때 저렇게 매출액 비율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가의 기준, 즉 공급가액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매출액 비율로 우리는 나누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게 출제되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1번을 가시면 되고 9번은 입력하지 않는다. 요거는 갖다 버리시고요. 대충 캡처하다 보니까 일기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1월부터 3월까지로 해야겠죠. 예정 때 안 분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매입한 재화, 그리고 그 공통 매입세액을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치고 공통 매입세액은 10만원이 되겠죠. 뭐 기계장치 같은 것들을 100만원치 사오고 공통 매입세액은 10만원 발생했다. 총 공급가액, 자, 총 매출액 분의 면세 매출액. 그래서 이 공통 매입세액 10만원에다가 이 총분의 면세를 곱해주면, 자, 면세 비율이 나오고요. 그 면세 비율에 해당되는 불공제될 매입세액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총 공급가액은 과세랑 면세랑 합친 거를 의미하는데요. 자, 과세 플러스 면세. 그냥 뭐 4억이라고 칠게요. 자, 4억이고 면세 매출액은 면세 공급가액은 1억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4억분의 면세는 1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 공통 매입세액 요 10만원 중에서
면세 비율인 4분의 1만큼, 자 4분의 1만큼은 겁나 불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면세 비율은 25%로 돼요. 일단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총 10만원 중에서 25,000원만큼은 불공제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제가 안분이라는 거는 기출문제를 찾다가 안분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안분이 있고 정산이 있고 재계산이 있는데, 자, 기출문제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분만 나온 거를 찾을 수가 없다더라. 모르겠어요? 예전에 막 30몇 회, 막 20몇 회까지 막 가면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찾다 지쳐가지고, 보통은 정산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정산이 대부분 나오고, 재계산은 가끔 가다. 무려 58회 기출문제에서 겁나게 찾았다라는 얘기다. 자, 그냥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풀면은 굳이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이는 2014년 3월 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공가액 1억원, 부가세 매입세액이죠. 1,000만원을 지불하고 겁나 구입하였다. 한편 동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총 4억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건 필요 없어요. 토지는 면세니까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그죠? 2014년 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겁나 작성하시고, 당선은 예정신고 시 공급가액 즉 매출액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을 하였다라는 얘기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정산이지만 저는 안분을 먼저 해볼게요. 정답이 미리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얘기다. 자,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겁나 클릭해주자. 자,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요. 일단 지금 저는 안분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안분이기 때문에 안분까지만 보여드리고 요거를 다음 시간에 정산 설명드리면서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분 예정 때 하는 거를 자 해야 되니까요. 01월부터 03월까지 자 매출액 기준으로 1번 무조건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항상 불러온 데이터를 무시하고 새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아니요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자, 구분 갖다 버리시고, 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 매입한 게 뭐냐? 바로 건물이죠. 1억원짜리고 공통 매입세액인 부가치세는 1,000만원. 자, 공급가액은 1억원, 매입세액은 1,000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오죠. 그 다음에 총분의 면세. 자, 요 면세 비율을 겁나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1기 예전 거를 가지고 안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세가 8억원이고 면세가 12억인데 합계는 20억이죠. 20억분의 면세인 12억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면세 비율이 되겠죠. 자, 총 공급가액은 20억이고 면세 부분은 12억 이렇게 해주시면 면세 비율이 60%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 총 공통 매입세 1,000만원 중에서 면세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60%인 600만원어치가 불공제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600만원만큼은 불공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하는 것과 매입세액의 일부를 불공제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단순 불공제되는 거는 이건 쉽기 때문에 문제 제시된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분, 정산, 재계산인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다. 자,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물건을 사올 때 공통매입세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 전부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 면세 부분은 불공제하겠다. 자, 이게 우리 법의 입장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겁나 요 면세 부분에 대해서 주장창 입력하는 것이 바로 안분, 정산, 재계산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입력이나 하자라고 해주셨던 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이 아니고 자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너스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공통매입세액을 이제 안분하는데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귀찮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면세 비율이 5%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전체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면세 비율이 이렇게 겁나 5%도 안 돼요. 그러면은 야, 하지 마. 뭐하러 안분하냐, 귀찮은데. 그래서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중요성이 적기 때문에 안분할 필요가 없어요. 야, 다 공개해줄게. 그러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해야 돼요. 이게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어떤 기계면은 야, 5% 이내면 하지 마. 근데 5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얘도 아무리 5%가 안 된다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뭐 몇십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야, 그때는 해라. 야, 500만원 넘으면 해야 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 금액이 5만원 미만이다. 자, 이번에는 뭐 면세 비율이 뭐 50대 50이다 라고 칠게요. 자, 50대 50. 요 정도면은 의미가 있죠, 면세가. 그래서 이때는 안분을 해야 되는데 요 기계나 뭐 이런 거 자체가 워낙 금액이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5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야, 공통매입세 금액이 5만원도 안 되면은 뭐 이런 것까지 안분하냐, 야, 봐줄게, 하지마. 이렇게 해서 5만원이 안 될 때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기출문제 95회차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이면서 면세 공급가의 비율이 3%인 경우.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죠. 중요성 떨어지네. 근데 야, 500만원 이상이면 해. 중요한 거야. 닥쳐. 1번 해야 돼. 그죠? 5%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은 그래도 해야 돼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중요성이 적기 때문에 하지 않죠. 자,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자의 경우. 지금은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통매입세액이 안분이라기보다는 요거 판 거예요, 판 거. 그래서 공통사용제어를 판 거예요. 자,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자, 이렇게 과세랑 면세가 있어요. 자, 과세 10%라고 치고, 자, 10%가 과세되는 사업장이 이렇게 있고, 면세. 자, 면제됐으니까 세금 빵이죠. 면세인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를 팔아요. 요번에는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럼 과세 부분은 여기서 10% 세금을 붙여야 되고, 면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거는 이것도 면세거든요. 그래서 요 파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과세 비율이 뭐 60이고 면세 비율이 40이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해서 600만원만큼은 세금을 내야 돼요. 부가세를 내야 되고, 면세 부분인 이만큼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면세요. 사용하다 팔아도 이런 안분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상당히 지엽적인 거지만, 팔 때는 예를 들어 뭐 6월 4일 팔았다. 일기 확정이 지나기 전이죠.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6월 30일 지나서 신고까지 해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팔게 되면 과세분과 면세분을 이렇게 안분을 또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기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6월달이 다 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당일 과세기간이 아니라. 근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가 팔았다 그러면 야, 닥쳐, 그냥 안분하지 마. 이렇게 안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공통 매입세액이라고는 좀 그렇죠. 파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다. 그러면은 중요성 떨어지고, 500만원도 안 돼? 중요성 떨어지니까 안분하지 마. 그래서 1번은 안분을 해줘야 되겠어요. 500만원 이상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친구들, 안녕!